저희 대학에서 추진하는 대학 진로 탐색 학점제 지원 사업은 아이브랜드 열정 학기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대학에 열정 학기제라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 센터가 사업을 따면서 이 사업을 저희 센터로 받아가지고 아이브랜드라는 명칭을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이브랜드를 붙인 부분은 대학생들이 처음에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만나게 되는 또 관리 절벽이라는 부분,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다가 막상 대학에 들어와서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관리 절벽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졸업하는 시점에 자기 진로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절반 이상의 학생이 상당히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취업률도 한 60% 내외선인데 취업을 하고 1년 내에 그만두는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실제 처음에 졸업비에 들어갔던 첫 직장에 남아있는 비율이 5% 정도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맞는 이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진로를 설정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초점을 둔 부분이 이 브랜드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 아이 브랜드라는 부분은 이 직업이 아니라 자기 어떤 나침반처럼 지향해야 될 목표를 갖춰가는 이런 방향성을 두고 적어도 졸업 이후에 30년, 10년, 5년, 그리고 졸업하는 시점에 이 브랜드를 설정을 해가지고 자기 생애 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도 보면 어제 저희가 2020 연말 결산이라는 부분, 야간에 5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학생들이 보면 2020년 진로정보센터에 주고 싶은 사항, 이렇게 이제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런 공간에서 보면 고마워 항상이라는 부분, 이런 상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상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32명이 이 최종적으로 선발해 준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도 이 진로 학기제 사업 때문에 교육부의 지원 사업 덕분으로 이런 부분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브랜드 열정 학기제는 크게 5가지 체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밑에 보시면 이 드림 크리에이션 플랫폼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진로에 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학과와 진로정보센터 그리고 교육혁신 추진센터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 아이브랜드 열정 학기제에 대한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발 및 아이브랜드 진로 상담 단계, 진로 활동 단계, 그다음 성과 관리 단계, 임팩트 관리 단계, 이렇게 4영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영역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과와 진로정보, 그다음 교육혁신 추진센터에서 보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이 1, 2, 3, 4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상당히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대부분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부분이 1월, 2월 초에 선발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이 코로나를 만나면서 실제 오프라인상에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 주어져 있는 상담이라든가 면대면 코칭이라든가 이런 평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원활히 전반적으로 잘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밑에 노란 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실제 했던 부분, 사업계획, 학과단에서는 사업계획 작성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코칭에 대한 부분, 그다음 진로정보센터에서는 규정이라든가 예결 수정을 하고, 그럼 사업계획안을 심사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학과의 진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분, 그리고 성과 전시회라든가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부분까지 연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추진센터에서는 실제 보면 이런 학습 결과에 대한 심사,
학점, 장학금, 그 다음에 이런 학교 생활관리 시스템에 이 학습 성과를 올리는 부분,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부하는 이런 부분까지 각 기관별로 협력해서 이런 학기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단계 학생 선발 및 진로 상담 단계에서 보시면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은 우선 학기제 학생들이 탐색할 수 있도록 공모를 발생하고 학생을 홍보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진로 멘토 특강이라든가 진로 동아리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이트라든가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정 학기제가 있다, 진행이 된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애 지도 교수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는 부분인데 저희 그 학교에는 생애 지도 교수라는 부분이 크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학과 교수님이 주도적으로 합니다만 사실 교수님께서 모든 학생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면 중간에 이제 커리어 코치라 그래가지고 뭐 이 교육전담 교수님이나 산학협력 교수님 아니면 현업에 계시는 멘토분들을 이 커리어 코치로 선정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졸업생들을 주로 이제 이런 커리어 코치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보면 이런 열정 학기제에 대한 교수님들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 소개라든가 안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을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랜드 상담이 사실은 면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비대면 형태로 해가지고 열정 플러스 캠프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 신청자를 모집해가지고 뭐 진로 상담이라든가 자기 브랜드 구축이라든가 캠프 활동, 그다음 역량 강화 교육, 그다음 멘토링 이런 부분이 모든 대상자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영역별로 많은 대상자들이 부분 들어와가지고 실제 참여해가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 작성 사업 계획서에 대해 가지고 물론 학교 교수님도 이 상담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저희 진로정보센터에서도 이런 상담에 대한 부분을 만나가지고 개별 상담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팀이나 개인 단위로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이 하고 팀 단위 하는 부분은 팀 단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학과 교수 지도 교수님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 이제 심사를 하고 팀을 선발하는 이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2단계에서 이제 진로 활동 단계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3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열정 학기제에 대한 부분하고 비교과 활동하고 자기주도 활동 이 부분이 이 통합적으로 어떻게 잘 이루어지도록 돌아가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래서 열정 학기제에서는 보면 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전공으로 갈 것이냐, 교양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지도 교수님과 협의하에 이 내용을 정하고 학점도 1학점부터 6학점까지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주차별이나 중간 이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지도 교수님과 상의하고 센터에 내는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는 보면 저희 나와 있듯이 보면 진로 동아리라든가 멘토 특강이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외부 멘토 섭외를 통해 가지고 활동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기 주도 활동은 학생들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자유 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실무 멘토를 섭외하고 멘토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급하고 이 컨설팅을 받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다음 성과 관리 단계에서는 크게 보면 네 가지 영역인데 저희가 보면 성과 경쟁에 대한 부분, 결과 공유에 대한 부분하고 성과 전시라는 부분을 따로 이원화해가지고 결과 공유에는 전체 참여팀하고 개인이 다 모여가지고 물론 화상으로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과 전시회는 저희 진로정보센터 앞에 있는 넓은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 단위에서는 이제 생애지도교수 상담에 대한 이 결과물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 개인별로는 이 학기에 대한 성과를 브랜딩하는 부분. 그래서 개인별로 자기 성과 포트폴리오에서 넣어가지고 뭐 진로나 취업이나 창업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단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개인이 하고 있는 하이브랜드 진로학습 로드맵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기본적으로 자기 브랜드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역량, 그 역량을 이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전공이라든가 교과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주도 활동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관리할 수 있는 로드맵 속에다가 넣고 이걸 학교 생활관리 시스템 등록하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성과 관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임팩트 관리라는 부분. 단순히 학교 내에서만 거치는 게 아니라 꿈이 실현되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개인별로는 아이브랜드 부연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교내 공모 사업이라든가 대한민국 인재상 그리고 이 창작품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부분을 우리 진로정보센터 꿈상이란 이 센터 앞에 공간을 마련해 둬가지고 상시적으로 이런 창작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공간까지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차원에서는 그 진로 트랙별로 이 학생들을 추수적으로 상담을 하고 열정학습 결과에 따른 부분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거라는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센터에서는 저희가 이제 올 12월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경진대회를 열어서 되는데 한 2월 정도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정 학기제 플러스 아이브랜드 경진대회라는 부분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시상하는 부분 그리고 진로 상담에 대한 상시 관리라든가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가 임팩트 관리 단계에 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학 차원에서는 취업이나 창업 지원, 그다음 현장 실습이라든가 지역사회 전문가 연계라든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임팩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을 보면 저희가 그 여름 학기, 1학기, 2학기 여름 학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신청을 보면 한 80명 정도 대부분 신청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짜놓은 예산이 30명 내외 정도 되기 때문에 항상 보면 한 30명 내외가 지금 선발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 1학기는 보면 저희가 이게 코로나 대비한 사태를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로 동아라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열정 학기제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 활동을 했던 부분은 실제 과제로서 이런 웹사이트라든가 교육 콘텐츠라든가 영상, 잡지, 연구 논문, 이곡 창작, 의학 정보 제공 이런 쪽이 학생들을 만든 부분이고 여름 학기제는 조금 더 저희가 이 체계성을 갖춘 그래서 진로 멘토 특강이라든가 열정 캠프 안에도 보면 상담, 검사,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심사인 발표 이런 부분 그다음 사후 진로 컨설팅 여름 학교라 그래서 이 지역사회 학교에 이 여름 교육 봉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가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겨울에는 저희가 현대자동차하고도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주도 활동 나온 부분은 마찬가지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 동화책이라든가 리플레스라든가 타투 스티커, 자동차 연구, 앱 개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학기는 보면 34명 11개 팀이 진행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진로 멘토 특강이랑 캠프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사후 진로 컨설팅을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주도 활동 마찬가지로 보면 역사 교과서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사진, 연극 상연, 잡지, 펀딩 기부했던 부분, 연구 논문이나 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기 주도 활동 실적물은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1년 학년도에 저희가 강화해야 될 부분은 이 교과나 비교과 자기 주도 활동의 3중 구조 체계를 어떻게 연계적으로 이어가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고민거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현재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이런 했던 부분 중에서 열정 학기제 우수 사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다 이제 신문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 방송 매체를 다 탄 부분입니다만 그 열정 학기 중에서 보면 농인 인식 개선을 통해 가지고 실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판매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저 아버지 당신 이야기 같은 경우도 이 방송이 된 부분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부부와 자식 간에
이 소통 단절에 대한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만든 이런 부분도 실제 학생들이 이 일정 학위지 않은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이 방송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 열정학의 성과 공유 및 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 진로정보센터 앞에 이제 이 공간인데 보면 맨 왼쪽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저희가 성과 공유하는 비대면을 통해 성과 공유한 부분이고 그 나머지 5개 그림은 실제 학생들이 만든 열정학기제 어떤 결과물을 전시하는 공간.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 동영상으로 만든 영상물은 동영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부분이고 뭐 책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저 벽 쪽에 보시면 학생들 어떤 성과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고 QR코드까지 찍어가지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까지도 볼 수 있는 내용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교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제 비대면 하다 보니까 만날 수 없는 진로 멘토 특강에 대한 부분은 이런 공간에서 실제 경성 리틀 텔레비전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의 비전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이 지역의 이 전문가를 모시고 매번 진행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적어도 한 해당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300명 정도 됩니다. 거의 다 참 부분이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학기당 한 3,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저희가 추후에 보면 진로 멘토로도 활용을 하고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람 도서관을 만드는 책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는 어떤 진로 도서관 사업과도 사람 도서관 사업과도 연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는 부분은 지역 신문에 다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정 캠프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여행 맞춰가지고 비대면을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버지 좀 엄한 분이라고만 생각해왔고 일단 뭔가 좋은 신분인데 또 제가 또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정말 저희 아버지는 정승원입니다. 아버지랑 근데 지난 일주일간은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서 아버지가 항상 주무시고 계셔서 지난 일주일간 1시간도 안 되지 않을까요? 평소 아버지께 물어보지 않았을 질문거리를 아들에게 주고 질문에 대한 아버지의 답변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의 제 나이에 똑같이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 맥콜 운반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돌아간다면 이런 얘기를 잘 안 나눠봐서 잘 모르겠네요. 자신과 아들이 가장 닮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데 혈기 살짝 욱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진짜 많이 닮았구나. 그리고 조금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으름? 저희 아버지도 좀 집에 있으면 TV를 주로 보시고 누워서 잘 안 움직이는데 그건 진짜 똑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랑. 엄마만 고생이셨는데. 아버지는 20대에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떤 사랑을 했나요?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겠고 어떤 사랑을 했는지는 저희 아버지가 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나이 차가 많으신데 이쪽 부분은 많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모태솔로이다가 이제 어머님이 아마 이제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어렵게 결혼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버지의 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사랑은
우리 엄마가 첫사랑이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현재 아버지는 무슨 꿈을 꾸나요? 일단은 자녀들 다 독립시키고 얼른 해방하고 싶지 않으실까? 몇 년 전에 좀 저희 가정에 큰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힘들었고 또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또 다리도 다치시고 해서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장이라는 그 책임감 덕분에 지금은 또 전기 기능사라는, 솔직히 전기 기능사가 되려는 것보다 그냥 가정을 좀 책임지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인가요?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솔직히 저는 제 생각에 아버지 대답을 떠나서 그냥 저는 저에게 그냥 0점짜리 아들로 주고 싶어요. 뭐 아버지의 말에 반박도 많이 하고 그냥 대화하는 자체가 좀 싸우는 식으로 많이 달려들어서 0점짜리 아들로 하겠습니다. 동생은 마이너스 100점으로 하겠습니다. 걔는 한 60점 주실 것 같고 사회인으로서 한 70점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게 저희 집 이제 어머니가 주무신 안방에 사진이 딱 한 장 있는데 저와 이제 저희 동생을 아버지가 이렇게 양쪽으로 들고 이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환하게 저희를 보면서 웃은 게 진짜 한 10년은 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때가 아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닐까요? 말도 잘 듣고 하니까. 저를 키우면서 가장 상처받았던 순간은 아빠 면접에서 대놓고 앉아있어요. 너무 이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한 소리고 이제 핑계인데, 왜냐면 또 예체능기는 자격증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운동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 식단 관리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최대한 또 부모님께 안 기대고 싶고, 또 제가 부모님께 돈을 필요하다고 뭔가 말하려는 그런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살짝 그 표정과 나중에 그 한숨에서 뭔가 부담은 주시면서 나중에 말로는 아주 부담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상처들이 쌓여오면서 이제 조금 터져가지고 이제 그런 말 했을 때 아버지가 좀 그때 좀 많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키우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제 얘기를 한 적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깊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 듣고 싶은 말보다는 아버지 얘기를 제가 들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즘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일 있나요?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이 질문은 걱정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단둘이 여행은 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단둘이는 없죠. 근데 동생이랑 저랑 아버지 이렇게 엄마 없이 간 적은 있는데 단둘이는 한 번도 없어요. 단둘이는 없습니다. 단둘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는 간 적이 있는데 둘이서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아들들은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원시하고 이렇게 여행 가니까 너무 좋다. Everything you touch will break. And every day you give and I take. I'm living the best that I 아빠를 can.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But fate never 아빠도 followed 젊었을 my 때 처럼 plan. 잘생겼어. I'm holding you back, so I want you to pack up.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아니 사람이 되고 안 되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나 지금 놓고 보면 주한주성이 그냥 선물 중에 나 90점 주고 싶어.
보고 싶고 100점 만점 100점 만점 네가 그 이상을 크게 가지면 좋은 거야. 꿈을 어쨌든 간에 인생은 꿈이 없으면 죽음 없으면 마찬가지거든.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you've done is great. But your back has been feeling exhausted from all of the weight. I'll carry this burden myself. Just put me up high on a shelf. Think of me fondly, but please move beyond me and there's so much that you wanna do. The world is just waiting for you. But I'm holding you down from the dreams that you found in a life that you left when we met. So please just escape before my resolve goes away. 집안일이 잘 해결되면 Ask you to stay. 엄마하고 같이 여행 가는 그런 꿈을 많이 꾸고 있지. 보통 엄마 때니까 좀 불행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렇게 막 살가운 컨디션이 사실 거의 없었어. 너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고, 너는 난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고, 나도 너는 안 하라 생각하는 게 있어. 찍고 있어. 아버지와 아들은 그들만의 의미 있는 곳들로 떠났습니다. 여행을 통해 평소에는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어 봅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참 닮아 있습니다. 아빠를 알아가는 여행인 거지, 이 여행.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사람한테 제 얘기가 먼저 내하고 여행하단다 하니까 그러면 막 너무 잘 됐네. 같이 가가지고 막 허심탄회하게 막 부다지게 이야기 한번 나눠봐라 했을 때 제 이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 제 얘기한테 맞췄죠. 그래, 너무 기분 좋았고, 응? 그래, 할아버지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도 가지고, 나는 왜 원세 나이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못 들이봤을까 하는 죄송스러움도 있고, 아들하고 같이 가니까 생상 부러울 것 없이 좋았지. 사람 귀찮게 하네. 귀찮게 하네. 그런 생각이 있었지. 좀 어색하거든. 또 뭐를 상대적으로 좀 덜 어색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둘이만 탁 이렇게 이게 카메라를 찍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부담 아닌 부담도 조금 되긴 되는 거지. 근데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아들이니까 좀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해 볼 기회가, 아버지는 아버지라서 아버지는 그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속마음을 할 기회가 좀 많이 없긴 한데, 어차피 뭐 아들 못 이기는 가기로 한 거니까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고, 또 해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의미 같은 게 또 있었던 것 같긴 하네. 예. 원세가 새로운 가장이 되는 거는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건데, 일단은 그 가정으로서 책임감이 제일
강조를 해야 되겠고, 자녀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충고를 해줘야지. 가장으로서 모든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그렇겠지만은 뭐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 가정에. 나는 못 그랬지만 일단 별로 조언을 안 하고 싶어. 조언을 안 하고 싶은 게 첫 번째고, 왜냐하면 조언을 하면 내가 느끼는 아버지의 상이 또 완벽할 수가 없을 거니까 그냥 지가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데, 굳이 한다고 하면 아버지라서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때로는 아들 그 자식들에게 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거고, 강박관념처럼 아빠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아빠가 다 해줘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라는 이름에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버지하고도 수많은 관계 중에 하나, 또 하나의 또 다른 관계거든. 감정을 그냥 많이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충분히 표현해주고, 또 그 표현에는 사랑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스무드하게 이렇게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안 좋은 이야기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진짜 친구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서로 간의 감정의 교감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행할 때 아빠 며칠 전 아빠로 점수 준다 하면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점 줄 수 있나 하니까 7을 주겠대. 7을. 그래도 만족한다. 아이고, 많이 주네 했겠죠. 근데 30% 부족한 것은 뭔데 내가 모르지. 제가 좀 뭐랄까 좀 우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좀 뭐 잘못하면 그덕시 바로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근데 그래 하면서 돌았으면은 내가 안 해야 되는데, 그걸 자제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지금은 제 얘기가 나한테 그리 못하지만 좀 쉽게 아들이 아빠한테 기댈 수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거나 기쁠 때 전하고 싶은 아버지가 돼. 저는 참 어릴 때는 너무 무서웠고, 내가 거의 40까지만 해도 아버지에게 말을 잘 못 붙였어. 그만큼 지엄하고 근엄하고 좀 무서운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옛날 분들은 다 그랬겠지만 너무 사랑했고 참 존경했습니다라고 참 말하고 싶은데, 조금 어릴 때는 조금 무서웠어. 지금 생각해봐도 뭐 다른 집에 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렇게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겠지. 낮에도 좀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나는 이제 또 아버지한테는, 주한이 할아버지한테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안 좋았다기보다 그냥 차갑게 뭐 그냥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것조차가 사실 별로 없었고, 워낙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감정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지금도 이제 마음속에 진짜 힘들고 부대낄 때 산소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평생을 아버지한테 뭐 사랑해요, 아버지 고마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 이야기 하고 싶어. 어떤 아들이라는 아직 그 개념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도 제 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말씀도 안 피웠고, 착하게 커졌고, 일단은 건강하고
내 곁에 있어 주니까 항상 고맙죠. 어떤 그 단어를 아버지가 되기 전에 나한테 아버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로 이렇게 살가운 어떤 감정 교감이 없는 그런 관계여서 그냥 왠지 좀 서먹서먹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끈적끈적한 어떤 따뜻함이 별로 없었던 어떤 느낌이었고 내가 또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나도 약간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 슈퍼맨이 돼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슈퍼맨이 돼야 된다라는 강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되기 전에 아버지가 되고 나서의 아버지의 개념이 다른데 이렇게 쑥 희석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 관계상 아버지는 아들하고 관계상 서로 간에 애정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었어. 저는 욕 많이 할 낀데. 이야기는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한테 가지고 있던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답습하지 않겠다. 우리 아들한테는 그러지 하지 않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일정 부분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을 내가 우리 조한이한테 그대로 투영하고 있더라라는 걸 내가 보긴 했지. 예. 제가 강직하지만은 눈물이 많아요. 아들 이야기 너무 눈물이 많아요. 제가 한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시기에 내가 아빠로서 못해준 부분을 항상 내 마음에 꽉차있거든. 그 와중에서 잘 커주고 그 시기에 또 내가 아들과 같이 못 있어 주셔서 그런가 그래서 마음이 아팠고 내가 이번만큼은 이제 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한번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 갑자기 등장한 슈퍼맨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아들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됩니다. 어릴 적 슈퍼맨처럼 보이던 아버지도 우리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에는 손잡이가 문 안쪽에만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열지 않으면 그 문은 영영 열리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문 손잡이를 조금씩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발표 저 혼자 다 하고 그리고 빗불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머 말을 흘리시는데 영화 보면 뭐 안녕하세요 퍼슬리입니다. 바질입니다. 또모입니다. 드디어 각별위 교수님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이 전공 수업 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부산 내 구역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는 거였는데 교수님이 자기랑 영도구 갈 사람 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죠. 그래서 앞 사람부터 한 명, 야, 니 누구 나랑 가자. 점점 뒤로더니 주정인, 너 나랑 같이 가자. 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같이 가는 걸로 갑자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교수님이랑 무려 8시간 동안 영도에 이것저것을 둘러봤어요. 남들은 같이 조별과제로 이렇게 나누고 할 PPT 100장 만들고 발표 저 혼자 다 하고 그리고 빗불 받았습니다 여러분. ENFJ! 학생들한테 관심도 많고 교수님 방 가면 사과즙 챙겨주세요. 본인은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봐도 E이잖아. 교수님! 여행 가요! 로컬 문화학부 소속하고 있는 박병후 교수입니다. 교수님 ENFP 나왔어. 대박이다. 응?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꿀피디. 거의 화를 안 내.
그건 아닌데. 새로운 시도를 좋아함. 새로운 시도를 항상 좋아하지. 거절을 못함. 그렇지. 그래서 혹시 지금도? 지금도 거절 못해서 하시는 거. 아니고 해야지 선생님. 말을 해주시는데. 경제관념이 없는 편. 그거 맞는데. 계획 세우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일처리. 즉흥적이지. 내면에 가득한 열정. 열정은 넘치지. 울보. 바로 울지. 영화 보면 뭐 이래. 지금부터 많이 또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소설책 한 권 주소. 인간 되라고. 교수님이 글 잘 쓰는 법, 에세이 많이 쓰시라고. 두성인 씨 뜬기 뜬기 이런 거 하는 방법 같은 거. 마린도가 일단 저는 책을 읽는 거 보정이었는데 소설책? 교수님 앞을 봐야죠 앞을. 교수님 기다리세요. 너는 건데. 기다리세요. 하나 둘. 그렇지. 골목길 말고 난 그거. 골목길 들어가야지. 아니 골목길. 영효 교수입니다. 거의 화를 안 내. 그건 아닌데. 말을 못함. 그렇지. 그래서 혹시 지금도? 영화 보면 뭐 IFP 친구랑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이 친구랑은 궁합 최악 확인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폰만 잡고. 저희 어디 이거 타고 가나요? 아니 일단은 기름을 넣어야 돼. 교수님 카메라 보신다고? 교수님 앞을 봐야죠 앞을. 그럼 우리 저 하자. 통일하자. 통일하자. 아 다른 것들. 뭐 남북 통일은 못해도 그거 찾.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저희. 동화 있는 분 찾아주세요. 저희도 우리는 개간지도 하고 있고요. 저 요즘 글 써보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 나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어. 동화 있는 분 찾아달라 했잖아. 아니 이거 읽어주신대요. 교수님 기다리세요. 너는 건데. 기다리세요. 이거 지나가고 이거는 세모를 뽑아주신대요. 이제 앞으로 진행할 거. 글쎄가 안 뽑아가. 제 시집입니다. 다섯 번째 시집이고 책 많은데 제가 산문집이 많고. 교수님 자신감. 야 내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봐. 네. 신성동 삼복도로 골목 햇발 번진 담벼락에 옥상 파란 물통 옆에 빨래들이 정직하게 사람보다 더 곰살맞게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삼복도라면 다 이렇게 담벼락이나 옥상에 걸려있고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의 삶이 다 읽혀요. 그렇지. 거기가 더 옷들이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선시해. 야 우리 여기서 사도 되잖아. 마니또 선물. 어린 왕자 이건 얼마 하는 거? 어린 왕자요? 이건 하나 사줄게. 어떤 책을 사셨나요? 마니또 책 사셨나요? 응. 오 교수님의 마니또 과연 누굴지. 마니또 책은 비밀이에요. 만들을래요. 정인이 저거 아마 내가 마니또 모양이다. 내 보면 다 나는 거 보니까. 사고 올게. 그래. 로또 산다고 오늘 현금 많이 들고 왔거든요. 정말? 야, 우리 집 금요일 매주 행사라고. 나중에 당첨되고 갈 건데. 당첨되면 카톡 탈퇴하고 잠수 타기로 했는데. 그냥 좋아하는 사람 얘기해보게 해봐. 전 2,000원. 2,000원.
이천에는 그 사주 보는 사람이 37 넘어가야 결혼한다 하는데 전혀하고는 안 맞을 것 같다. 진또 빼기. 진또 빼기. 되게 손바닥만한 책 안에 숨겨가지고 몰래 봤는데. 500원짜리. 아, 갑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골목길 말고 난 그거. 골목으로 들어가야지. 아니 골목길 말고 그거. 혹시 둘이 부녀신지. 박람회. 떨어져 내려오는 귀요미들. 어디가? 정민이가 누구야? 정민이가 누구야? 윤정민이가 누구야? 자야. 책을 사신 이유가 뭐예요? 아, 인간대로. 서로 얘기해요. 그 보통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어제 MFP 성향 중에 종교 그런 거 관심 있어요. 근데 여기 약간 철학이나 역사랑 종교랑 관련돼서 그 문화의 감수성을 여기서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안 섞이고 하는 거지? 경민이가 그 넷플릭스로 빨간머리 앤을 본다는 거를 그때 이제 기억이 나고 그림 삽화가 너무 경미 같지 않니? 약간 경미 닮잖아. 닮았네. 맞죠? 내가 이거 버리자마자 아 김경민이구만. 저는 와우. 두근두근 기워줘. 이거는 내용보다가 책 제목 그대로. 제발 이 노예의 짓 그만 좀 하고 기분 좀. 대박인 거 알려드릴까요? 이거 저희 집에 있어요. 공간에 있으니까 네 자취방에 자취방에 없으니까 자취방에서 열심히 집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 내가 이 책 되게 익숙하다고 아까 그랬었잖아. 그래서 내가 설마 내 건 아니겠지? 내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내용 아니고 제목 없어서 ENFP로 갔는데 누가 제일 최악이. 맞아 교수님 저랑 원래 그거 제일 최악이었잖아요. 저랑 안 맞으셨어요. 이 털이랑 맞으셨어요. 내 취향에 누가 그랬느냐? 네. 아직 몰라. 근데 내가 찬머리여가지고 이따 이거 후에 딱 보시더니 왜?
제가 지금 이번에 만들 설기는 꿀케일 설기입니다. 자, 우선 재료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설탕, 소금, 케일 가루, 흑설탕, 그리고 시나몬 가루입니다. 그리고 쌀가루입니다.